이런 맥락에서 제가 좀 나름 정리해본 우리나라의 지자체 기후환경 정책의 모습은 실제로 광역지자체에게 요구되고 있는 부분과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들의 이렇게 연결고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광역지자체 맥락에서 보면 실제로 여러 기후변화 관련된 대책들에 대한 이행평가라든가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가의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라든가 적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지방 버전을 또 이행 계획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제도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응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대체로 완화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의 제도적 요구를 하고 있고 물론 일부 좀 앞서가고 있는 도시들은 완화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기초지자체까지 요구되어지는 경우는 적응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의 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지원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지원 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플랫폼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각각의 중앙정부의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모습들이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동시에 해결의 주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많은 부분에 걸려있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에너지, 녹지 또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계획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배출원인 동시에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이 얼개는 지자체의 행정 영역에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온실가스로 인해서 또 기후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사실은 최근에 조금 잦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피해로서 구체화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현안의 문제보다는 조금은 그냥 한 발 뒤에 있는 문제, 조금 나중에 대응해도 되는 문제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좀 많다는 점입니다. 그게 기초지자체로 갈수록 더욱 그렇고 지금과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한 시기라든가 또 코로나 때문에 관심사가 좀 다른 부분에 더 쏠려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실제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기조는 대체로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무들에 대해서는 지방한테 맡겨놨더니 별로 그렇게 하는 게 시원치 않다, 성과가 별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좀 급한 마음에 다시 중앙정부가 뭔가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기도 하고 또 예산을 조금 더 중앙정부의 제도 내지는 지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국비의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전액 국비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적지 않게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지방비가 연계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꽤 많아서 사실은 지역에서 인식하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자적인 예산을 오히려 국비를 매칭하는 데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함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은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업 위임을 받거나 아니면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자체에서 관련된 행정이 전문성을 담보해 나가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이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행정 자원들이 사실은 좀 불균형해지는 경우들을 이제 저희 지자체 연구기관에 있다 보면 지자체 행정기관들의 그런 좀 불균형한 모습, 업무가 좀 과중해서 한두 사람의 담당자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좀 지방과 중앙 간의 업무가 진행되고 또 그런 새로운 제도나 업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부분들의 지원과 어떤 부분들의 협력이 우선돼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 요즘 넥서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통합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그게 사실상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업무 영역에 따라서 구분돼 있고 또 그것들이 지방자치단체 행정 영역에 매칭이 돼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정부의 변화가 지방정부에 전달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더디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함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 조직을 개편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통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노력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굉장한 격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인천시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라든가 아니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만든다고 했을 때 관련되거나 검토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여러 가지 모든 영역의 내용들이 다 경제활동과 관련되고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되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기후변화의 피해 이런 것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 열거돼 있지만 열거된 이상의 계획들을 다 같이 검토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또 국가적인 여러 가지 가치, 그 다음에 국제적인 논의, 또 국가에서의 어떤 그 해당 계획에 대한 어떤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토, 또 인천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기초지자체가 또 앞에 했던 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만들 때 어떤 내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예산에 투자됐던 여건도 살펴야 되고 또 정책적인 어떤 이행평가를 통해서 피드백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이행평가를 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이행평가를 한 결과에 따른 어떤 그 정책적 피드백, 이를테면 잘했으면 뭔가 큰 상을 준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잘못됐다면 뭔가 체감할 만한 굉장히 좀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거 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페널티가 구체화되거나 그렇게 돼 있지 못한 것이 기후변화 대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느 한 행정 단위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자주 이런 계획을 만들고 전략을 만들고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중앙정부에서 많은 제도 개선도 하고 새로운 어떤 대안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많은 정부 부처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많은 새로운 법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중앙에 많은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지자체 시행 계획들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노력들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그 앞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정돈 내지는 정리, 없앨 건 없애고 또 새로 합쳐서 같이 시너지를 부릴 부분은 만들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대부분 보면 이땐 있던 것들이 없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법이 완전히 없어지고 어떤 계획이 완전히 없어지기보다는 그 법은 그 법대로 유지가 되고 그 계획에 그 법에 따른 계획도 법정 계획으로 요구가 되어지고 또 새롭게 요구되어지는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비슷한 지역 단위의 솔루션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서 아니면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서 아니면 녹색 성장을 통해서 에너지 계획을 통해서 환경보전 계획을 통해서 이게 주무부서는 다른데 굉장히 똑같은 일들을 각각 나눠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것이 계획연도가 국가의 계획연도에 따라서 또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어떤 거는 2021년에서 25년까지, 어떤 거는 2030년까지, 어떤 거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시기적으로, 업무적으로 내지는 추진에 따른 이행 성과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단위가 굉장히 복잡하게 뭐 제가 이원화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저는 이걸 표현할 때 뒤엉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계획들이 특히 기초까지 내려가는 적응 계획 같은 경우는 국가 계획이 있고 지자체, 광역지자체 계획이 있고 기초지자체 계획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정부의 어떤 변화되는 과정,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 뭐 국가 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수정이 된다든지 이러면 실제로 5개년 계획인데 5년 내내 계획만 만들고 수정만 하다가 추진은 하기도 어렵고 이행평가도 어떤 것에 기준해서 이행평가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곤란한 그런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뭐 이 얘기는 사실은 지자체 계획을 만들 때나 정책을 평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지자체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른 기초 자료들은 그렇게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 단위의 작은 공간 단위의 기초 자료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국가가 조금은 성근 해상도가 좀 이렇게 성근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초지자체조차도 진단하고 평가해버리는 또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너무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한 결과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또 그에 따라서 만들어진 적응 대책도 지역의 구의원이나 시의원들도 그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체감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상태로 계속 거듭되다 보면 아마 기후변화 쪽은 그냥 하는 거 없이 돈만 투자되는 영역처럼 내지는 어떤 정책적인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주류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정 작업이 빨리 선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거꾸로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은 실제로 지자체의 지역 특성을 좀 고유하게 찾아갈 수 있는 것, 또 그거에 근거해서 딱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사실은 좀 집중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평가나 성과 기준 또 그에 따른 정책적 피드백이 분명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적 시너지라고 하는 것에 어떤 중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그거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고민하고 참고하고 또 도입해 볼 수 있는지 이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노력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